자, 한때는 이런 적도 있었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표를 받아와라 라고 김주원 민정수석한테 시킨 적이 있답니다. 굉장히 특징적이죠. 두 번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조국 당시에 법무부 장관 지명자한테 전화를 해서 사퇴를 압박 내지는 강요했다라는 부분, 이것도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또 세 번째, 조국 전 민정수석이죠. 그리고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명을 반대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최강욱 전 공직기강 비서관, 당시의 청와대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 그때는 이제 노영민 실장으로 바뀐 상황이지만은 전 비서실장 임종석 그분이 조국 당시 이제 후보자였을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물러나라, 물러나라. 억울해도 물러나라. 글쎄 뭐 특정인 개개인으로 하나하나 제가 직접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서 본인이 SBS 뉴스에다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서 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들리는 얘기는 정치를 한 사람들, 그러니까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네. 선거에 부담되니까 물러나야 된다. 예. 이런 의견이 강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정수석 후임자로서 네. 김조원 수석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런데 이분이 그 생각을 결정적으로 바꾸게 된 게, 예. 그러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다. 네. 이렇게 생각한 게 예. 그때 제가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 윤석열 사표 제출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조국 안 날리면은 나 그냥 사표 내겠다. 그랬었어요. 나는 윤석열이. 전화를 예. 민정수석이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았던 검찰총장이 네. 전화를 걸어와 가지고 예. 거기다가 고래고래 어. 민정수석한테 예. 그나마 나이도 많고 예. 검찰총장으로서 도대체 할 수 없는 언사를 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다고 하면 내가 사표 내겠다. 어떻게 되나 보자. 뭐 이런 식이었어요. 내가 윤석열이가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조국 주변을 털고 있는데 네. 그래도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나 그러면은 그만둔다. 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의 정당한 권위나 신뢰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이 가장 중요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정면으로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하는 거죠. 그렇죠.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예. 오밤중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파팅입니까? 에? 그럼 내가 그만둘 테니까 두고 봅시다. 뭐 이런 식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때 굉장히 화가 나셨더라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제가 그랬죠. 아니 뭐라 그랬냐 내가 이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소위 당정 협의를 통해서 네. 조국 장관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네. 그 전에 미리 민정수석이 올라가서 예.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이런 전화가 왔고 네. 이 오만방자한 태도가 예. 모든 거를 설명해 주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표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고 나서 날이 밝으니까 기자가 아니 그냥 홧김에 한번 해본 얘기지. 아, 윤석열이? 사표 낸다는 소리는 아니었다. 실제로 사표 받아오라고 예. 박경철 비서관한테 예. 사표 받아와라 가서 예.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박경철이가 가니까 예. 지들 둘이 짬짬이를 했는지 어쨌는지 하여튼 예. 그냥 화가 나서 한번 해본 소리지 뭐 예. 이런 게 있었죠. 민정수석한테 아니 그렇게 박경철을 통해서 그렇게 보고를 한 거지. 그렇다면은 그 차후에라도 예. 더 안고 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조국 장관이 그때 사표를 냈잖아요. 얼마 안 있어서 그때 같이 윤석열도 그만두라라고 할 수는 없었을까요? 아니 그것도 물론 예. 저 같은 사람이야 당연히 예.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때의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네. 이게 저렇게 수사를 떠들썩하게 시끄럽게 해서 네. 지금 결과물이 그 별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으면 네. 그거 자업자득으로 본인이 다 네. 떠안고 망가질 텐데 네. 굳이 저거를 지금 상황에서 그 임기가 보장돼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네. 임기를 보장해야 된다는 대통령의 일종의 집권 철학이 있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거를 깨면서까지 원칙을 예. 깨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예. 저 불안당처럼 보이는 사람을 굳이 키워줄 필요가 없다라는 네. 판단을 한 사람들이 우세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예. 너무나 아쉬운 판단이고 그 점에 대해서 많이들 비판을 하시지만 네.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음. 아니 이 사람이 뻔히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 가서 거짓말하면서 뒤통수 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순간이 되면 와가지고 항상 그런 수법을 썼었어요. 머리를 조아리면서 뭐 아이 뭐 저기 뭐 제가 뭐 그래서 뭐 그런 제가 거 뭐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사람들이 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보자. 그러니까 옛날에 히틀러가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 예. 여기까지만 주면 내가 더 이상 침략 안 하겠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까지만 하면 안 하겠다. 예. 거의 흡사한.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거를 이렇게 이만큼 달라고 했을 때 야 안 돼 임마. 그러고서 전쟁을 먼저 선포하느냐. 예. 아니면 이걸 주고 달래가면서 예. 제가 저것 때문에 주저앉을 상황을 만드느냐. 네. 이런 판단이 항상 필요하잖아요. 아, 그래요. 아유, 참, 윤틀러를 조기에 알아보시고, 공직기강 비서관일 때 윤석열 안 된다라고 보고서를 쓰신 분이 바로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고수예요. 고수. 그거는 뭐 고수라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조국 민정수석도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야, 그때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그때 사표를 받아버렸으면 끝났는데 윤석열이 싹 말을 바꿉니다. 사직하겠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조국 법무장관 지명자가 사퇴하지 않으면 내가 검찰총장 못한다. 사퇴한다라고 주변에 막 떠들고 다니고 실제로 김주원 민정수석한테 전화까지 했다라는 거잖아요. 밤중에 나 사퇴시켜라. 내가 사퇴하겠다. 안 그러면 그 얘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사표 받아와라.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꼬리를 싹 내리면서 홧김에 한 얘기지. 이렇게 이제 박정철 비서관한테 둘러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는 없던 일로 유야무야 싹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갔다라는 거죠. 굉장히 비열한 것 같아요. 이 편에 의하면 히틀러처럼 앞에서는 납작 엎드려서 부탁하고 뒤에서는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어떤 술수 등을 쓴다라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런 면들이 많이 있었어요. 본인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이가 그때는 조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조국이 그때는 민정수석이었거든요. 그때는 뭐 조국의 차기 대통령을 위해서 본인이 애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소문을 흘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부적절한 얘기죠. 또 하나 본인이 또 서울중앙지검장에서 검찰총장이 될 때는 면접 볼 때 이런 얘기들 했다고 하잖아요. 내가 검찰 개혁을 위해서 공수처 설치도 찬성하고 검경 수사권 분리도 찬성하고 이 정도 개혁안 갖고는 안 된다. 더 열심히 더 많은 개혁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 아주 과한 액션을 취했던 거죠.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제시했던 개혁안보다도 더 급진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하면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라고 해놓고 검찰총장이 되고 나서는 입을 싹 씻고 나서는 청와대를 막 탈탈 털기 시작하고 수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겁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겁먹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윤석열이 하도 좌충우돌 저돌적으로 그렇게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탈탈 털어가니까 겁을 먹고 그렇게 타협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도 거꾸로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고 추미애 장관을 낙마시키고 그랬던 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대통령까지 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줏대가 없다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착했다라고 해야 되나?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찌할 수 없었다. 법을 지키고자 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지. 하지만 너무 교과서적으로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 윤석열의 흑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서 윤석열과 김건희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전략을 짜서 결국에 국민의 힘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국민적 비극입니다.
작금의 상황 보세요. 얼마나 대한민국이 망가졌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법과 제도 시스템이 다 망가지고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현재 이렇게 된 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임이 엄청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잘했어도 이 현재 작금의 상태가 대한민국을 후진적으로 10년 20년 뒤로 돌려놨잖아요. 결과적으로 잘못한 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